네, 반갑습니다.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렇다면 셀프 코칭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뭐가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셀프 코칭 바꿀 게 참 많죠.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바꾼다면 꼭 핵심적인 거, 필요한 것만 바꿔야지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셀프 코칭을 만약에 받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일단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뭔가를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은 게 참 많거든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를 잘 안다는 그런 생각에서 빠져서 포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 소심한 성격의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이제 좀 대범한 사람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사진 찍는 것조차 싫어했던 사람이 남들 앞에 강의를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도 이런 끼와 재능이 있어? 몰랐네. 심지어 노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아직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열심히 불러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면 훨씬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걸 한번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만나서 좋아지는 점이 뭐냐, 저를 알고 좋아지는 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재능이 있다. 이걸 좀 강하게 어필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존감 교육이 없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과 자기 효능감으로 나뉘는데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끼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도전한다?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많은 경쟁을 하다 보면 그 경쟁 속에 내가 뒤처지다 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고정관념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면 경쟁에서 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간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바로 생기는 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만의 개성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자기만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지, 남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자, 우리는 타고난 끼와 재능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다름을 알았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을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자기가 잘하는 또 다른 재능을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날이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요,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질까요? 내 호흡하고 단전 호흡을 하면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진다고요?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황만 전개되지 싹 없앤다?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수많은 책을 읽고 위인전 책을 읽었지만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신과 의사도 없었고 다 없었습니다. 스님, 목사님 이런 종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곳을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그 자체가 벌써 저는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려움과 공포는요, 내 그림자처럼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곁에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낼 힘만 키우면 됩니다. 그게 마치 이걸 없애려고 하는 순간 결국 우울증 오고 심한 심리적 불안에 쌓입니다. 왜 없앴는데 또 생기지? 왜 또 없앴는데 또 이런 불안이 생기지? 라는 생각 속에 자기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정신과 약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가 친구이기 때문이죠. 행복이 혼자 다닐 것 같습니까? 불행도 같이 다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살아가지만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이 점을 명심하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성장지대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자, 성장 마인드셋. 반대는 안전지대 마인드셋이거든요. 안전지대. 자, 뭔가를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고 배움을 싫어하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 보호 본능이 강한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사람이 편안함을 좋아하니까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려고 할 뿐이죠. 저도 어디에 투자하면 불안합니다. 강의를 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성장합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강생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강사가 올 것이다.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교수가 올 것이다. 이 말인즉 내가 한 주 동안 또 일신 우일신해서 더 실력을 쌓아서 또 여러분 앞에 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전지대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년퇴임해서 편안하게 살 그날만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날은 안전지대가 될까요? 그날 한번 맞이해보세요. 정말 안전지대가 되는가? 매일 일상이 반복되고 하다가 보면 지겹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삶 속에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낫지, 매일 하던 일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성장지대 마인드셋으로 리스크가 있는, 도전이 있는 그런 삶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면서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죠?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기만의 능력으로, 자기만의 개성으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이 타고난 끼와 재능,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줘보세요. 제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임영웅은 노래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저는 그런 재주는 타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내가 용기와 자존감을 키워서 그 사람이 자신만의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제한테 있습니다. 그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째 나오는 책이 오픈 마인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많은 무대에서 오픈해라 라는 뜻으로 제가 책을 썼는데요. 네, 곧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판사가 정해졌기 때문에요. 자, 6번째입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준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대중 앞이 무섭고 공포스럽고 너무 많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백지 상태가 된 적이 참 대학생 때, 아니 대학생 때가 아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오늘 내 번호가 포함되는 날이 아닌가. 내 번호가 7번이면 7번, 17번, 27번 이런 날은 분명히 영어 회화를 시키고 수학 문제를 칠판에 나와서 풀어야 되고 국어 시간에 책을 읽어야 되고 지적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정말 학교를 안 가고 싶어요. 물론 학교 다닐 때 결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 이제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정말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일어선 만큼, 내가 대중 앞에서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셀프 코칭을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 목적성 있는 독서 습관을 만들어준다. 저는 책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서점에서 책을 팔아봤기 때문에, 판매해봤기 때문에, 직업으로 가져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전까지는 책은 그냥 읽으면 좋다, 지혜를 발휘한다,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였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정말 목적성 있게 책을 읽고 공부해 보니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학원 공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공부구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공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독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셀프 코칭은 기본이 독서 코칭으로 시작합니다. 본인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책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데 수익이 잘 나지 않아요. 주식 관련 책을 계속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중 앞에 서면 너무 떨려요. 대중공포 관련 책을 보십니까?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럼 우울증 관련 책을 보십니까? 저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정말 저는 너무 회복 탄력성이 낮아요. 그럼 자존감 관련, 회복 탄력성 관련 책을 좀 읽으세요 라고 추천해 줍니다. 자, 여러분, 책은 평생 나의 동반자입니다. 책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책을 읽으면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은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긍정의 에너지는 바로 계속해서 꽃피어날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개인 브랜드 구축으로 독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개인 브랜드. 자, 앞서 자아정체성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니까 내 이름 정도는 알죠. 그러면서 커가면서 학교 교육을 받고 받아보지만 정작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인만의 브랜드가 구축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메이크를 왜 좋아합니까? 브랜드를 왜 좋아하죠? 실수를 덜 하기 때문입니다. 왜 LG, 삼성 이런 걸 좋아할까요? 그 가전제품을 사면 AS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고장이 나도 걱정이 없거든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춘다. 그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앞서 말한 목적성 있는 독서에서 그 꽃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천직을 찾으면 개인 브랜딩 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저도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스피치를 가르치니까 스피치 강사구나. 자신감을 키우니까 성격을 개조하는 강사구나. 이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리더십을 만나다가 리더십 강사구나. 이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스피치, 자신감 향상, 리더십,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걸 사람들이 배워서 이거 꼭 배워야 되나? 꼭 배워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 궁적 통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알겠더라고요. 스피치고 리더십이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좋은 도구구나. 우리나라 교육은 인풋은 많이 하는데 아웃풋을 안 하는구나. 아웃풋을 하는 도구구나. 나는 글쓰기와 말하기와 이런 것을 가르쳐야지. 자신감을 키워줘야지.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뛸 듯이 기뻤죠. 이걸 알게 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가냘프고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진 게 많습니다.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걸 잘 끄집어내어서 그걸 브랜딩하면 됩니다. 브랜딩이 뭡니까? 알리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9번째입니다. 의미와 가치 추구형 행복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의미와 가치 추구 반대가 뭘까요?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저는 행복 관련 책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인가? 행복은 만들기가 되는가? 정말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이 배웠습니다. 행복도 만들기가 되는구나. 행복이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그건 행운이지 행복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만 먹으면 행복한 거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불행한 거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 우연찮게 많은 불행이 닥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불행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행과 그죠? 평소의 태도를 보면 그 불행을 계속 만드는 사람은 누구이고 만들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거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 것만 조심을 해도 행복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많이 가르치고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가치 추구형 삶은 쾌락주의 삶을 하고 판이하게 다른데요. 의미와 가치 추구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타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라는 말을 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럼 당신은 왜 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왜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4가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요, 자유롭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삽니다. 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과 행복과 자유와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물론 돈만 부자가 아닌 가정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한 20년 동안 분석해보니 이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바로 생각과 행동이 차이가 났습니다. 생각은 어떻고 행동은 어떻는지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결국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습관을 그 규칙적인 좋은 습관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가지를 셀프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많지만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셀프 코칭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 내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